반갑습니다. 트래블컷의 레아브라썸입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힐레베르그사의 니악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오늘도 텐트 리뷰입니다. 역시나 힐레베르그사에 저희가 안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힐레베르그사의 경량 라인업이 니악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요 위쪽에 추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힐레베르그사의 경량 라인업인 안양을 준비했습니다. 안양은 경량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터널 형태로 생겼죠. 기존에 나와 있던 힐레베르그사의 터널형 텐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텐트는 난로였습니다. 2인용 기준 약 한 2.4kg 정도 되는 난로가 가장 경량 터널 텐트였는데, 사실 2.4kg면 최근에 나오는 경량 텐트들에 비해서는 꽤 무거운 무게에 속하는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힐레베르그가 경량 라인업을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량 터널형 텐트의 개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 소개할 안양입니다. 안양은 3인용 기준 무게가 약 한 1.9kg 정도 나옵니다. 이는 힐레베르그사의 터널 텐트 그리고 타사의 터널 텐트에 비해서도 꽤나 가벼운 무게에 속하는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힐레베르그 안양의 케이스입니다. 3인용이고 안양 3입니다. 그래서 패킹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우리가 흔히 텐트 패킹 사이즈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진 1리터짜리 물통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크기가 꽤 크죠. 하지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폴대를 빼고 우리가 더 압축을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에 패킹하실 때는 폴대를 따로 패킹하시고 내부에 이렇게 넣으시면 작게 패킹해서 배낭 내부로 넣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패킹된 케이스 내부에는 텐트 스킨이 있고, 그리고 폴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폴대 케이스는 열어보시면 두 개의 폴대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긴 폴대가 하나 들어있고, 그 마킹이 없는 짧은 폴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대가 부서졌을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리페어 킷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은 Y팩이 1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져온 제품에는 팩 주머니가 빠져있는 상태로 저희가 들고 와서 팩을 따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팩으로 사용해서 텐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텐트는 설치하시기 전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 먼저 고정을 먼저 해둡니다. 특히 터널형 텐트 같은 경우는 앞쪽이나 혹은 뒤쪽에 팩다운을 2개 혹은 3개 정도를 미리 해두신 다음에 폴대를 빼셔서 조립을 하시고, 폴대를 먼저 폴 슬리브에 삽입을 합니다. 안양의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의 폴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폴대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고, 텐트의 슬리브에 보면 빨간색 표시가 있는 곳에 해당 폴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폴컵을 조립을 완료하신 뒤에 텐트 팩이 박혀있지 않은 반대편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텐트가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팩을 박아주시면 텐트가 완성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주변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포인트에 가이드라인을 연결하셔서 바람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면 좀 더 바람에 강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경량 라인업인 니악이나 로겟,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안양과 같은 텐트들은 외부 플라이가 지면과 약 10에서 15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원활하게 내부로 순환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이 많이 와서 이 떠있는 공간을 덮게 되면 이 기능을 상실하겠지만, 국내 환경에서는 사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눈이 적설량이 20-30cm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4계절 텐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힐레베르그에서는 3계절 텐트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힐레베르그사는 컬른이라는 원단을 사용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옐로 라벨 텐트로 컬른 1000 원단을 사용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니아과 마찬가지로 인열 강도가 약 8kg 정도 나오는 꽤 고강도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레베르그의 안양의 경우에는 DLC사의 NSL 폴 9mm짜리 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경량 텐트와 달리 9mm이기 때문에 바람에 꽤나 강하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힐레베르그 안양은 전실에 마련되어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시 힐레베르그사의 지퍼인 손가락 구멍이 나 있는 이 지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어서 출입구를 열면 내부에 전실이 보이고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전실 쪽에 마련되어 있는 폴대에 가이라인을 2개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실에 있는 팩을 뽑아서 이렇게 말아주게 되면 전면을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너문을 열어줬을 때 엄청난 개방감이 있는 텐트가 되는 거죠. 후면도 이렇게 말아 올려서 접어두게 되면 꽤나 큰 개방감이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아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텐트에는 후면을 말아 올려서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정하시려면 따로 집게를 마련하셔야지 고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너 텐트를 보시면 전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쉬 원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면 전체가 활짝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꽤 큰 개방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힐레베르그 텐트들과 좀 다른 점은 이너 텐트의 바닥면이 꽤나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 텐트의 바닥은 50데니어 원단에다가 폴리우레탄 코팅을 해서 12000mm 내수압을 가지는 원단을 사용했고,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플라이가 약 10cm 정도 위로 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환경에서 물이 튀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는 랜턴을 거셔도 되고, 젖은 수건이나 젖은 장갑 등 각종 장비들을 이렇게 널어서 좀 말릴 수 있는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쉽게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비너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좀 더 다른 물건들을 수월하게 이렇게 걸어둘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니악을 설명드렸을 때 내부에 있는 포켓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눕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악의 경우에는 엇갈려서 메쉬 포켓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엇갈려서 자야 되는 거고, 오늘 보여드리는 안양의 경우에는 2개의 메쉬 포켓이 이렇게 다 상단에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거죠. 안양 3의 경우에는 머리 쪽의 폭은 160cm, 발 쪽 폭은 130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의 에어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미형 에어매트 사용했을 경우에 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높이는 안양 3의 경우에는 105cm, 안양 2의 경우에는 100cm이기 때문에 저 같은 표준 체형인 180cm 키를 가지는 성인 남성도 여기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에서 한번 누워서 얼마나 넓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꽤 넓죠, 옆에가. 그래서 한 사람, 그리고 돌았을 때 2사람, 그리고 3사람, 정확하게 3사람이 누울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도 이렇게 대형 메쉬 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 뒤편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내부로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될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로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너폴을 가지는 텐트들이나 돔 형태의 텐트들은 폴대가 스킨을 밀어주는 힘에 바람이 이렇게 저항하면서 바람을 버티는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터널형 텐트들은 바람이 측면에서 불어올 경우에 스킨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버티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의 안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서 소리는 꽤 심하게 납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의 경우에도 꽤나 컴팩트한 터널형 텐트에 속하지만 길이가 약 3.3m가량 됩니다. 3인용이지만 주로 국내에서는 2명이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3인용 텐트들을. 이 2명이 사용하는데 폭이 160, 그리고 길이가 3.3m.
너무 큰 설치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백패킹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산을 올라가서 캠핑을 하는데 산에서 이만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평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터널형 텐트들은 비자리 텐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팩을 땅에 강하게 고정을 해야지만 텐트가 올바르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땅이 무르거나 혹은 땅이 무르거나 팩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없는 환경이라면 텐트가 바람에 제대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설치 면적 그리고 비자립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터널형 텐트는 또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설치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폴대 2개를 끼우고 팩다운을 하면서 잡아당기기만 하면 일어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치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람이 타고 넘어가면서 바람을 버티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에 굉장히 강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텐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은 바로 실내 내부 공간이 넓다는 겁니다. 돔 텐트들은 폴대 구조상 자연스럽게 텐트 옆면이 예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터널형 텐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옆면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기 때문에 실내 내부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기존의 터널 텐트의 단점이었던 결로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안양의 경우에는 옐로 라벨 텐트로 1.3인용 기준 약 1.9kg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경량점을 고려해보면 2명 혹은 3명이 백패킹을 떠나서 한 텐트에서 거주할 경우 짐을 전실에 보관하고 넓은 실내에서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텐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리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힐레베르그 니아, 두 번째 시간에 또 힐레베르그 안양입니다. 계속 텐트 리뷰만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여행 영상 혹은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래블컷이었습니다.